안녕하세요. 최용훈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국어 성적을 어떻게 해야 향상시킬 수 있는지,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내신과 수능에서 어떻게 국어 실력을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의 목표는 이제 내신에서 1등급을 받는 거예요. 내신에서 1등급 받으려면 반에서 몇 등 해야 됩니까? 반에서 1등 해야 됩니다. 1등 내지는 2등 해야 돼요. 반에서 1등 많이 해보셨어요? 예, 쉽지 않은 겁니다. 예, 2등급을 받으려고 해도 반에서 한 3, 4등 이내에는 들어야지 2등급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러면은 요 정도 해야 우리가 인서울대학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떤 아이들이 요 등수에 드냐 이거죠. 어떤 애들이 들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어떤 애들이 요 등수에 드냐 하면요, 일반적으로 다른 아이들이 못 푸는 문제를 푸는 아이들이 요 등수에 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요 등수 안에 드는 거예요. 일반적 기본적인 내용이라든지 기본적인 암기를 통해서는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걸 해결하는 친구들이 요 등수 안으로 들어가서 인서울이나 좋은 대학으로 가는 거지, 뭐 기본적인 뭐 암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다면은 다 1등급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고난도 문제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국어에서 고난도 문제라는 것은 사실상 수능형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낯선 지문이나 보기 같은 것을 읽고 선택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결국 고난도 문제, 남들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풀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반에서 1, 2등, 3, 4등으로 가는 겁니다. 왜? 고등학교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중등 과정까지는 절대평가, 90점만 넘으면 되죠. 그렇죠? 근데 고등에서는 상위 4%, 그다음에 7%까지 1, 2등급이기 때문에 결국은 상대적으로 다른 친구들이 풀기 어려워하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이 등수로 간다는 거죠. 따라서 그러면 이런 낯선 지문과 보기를 해결하는 이 능력을 이제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은 독해력과 사고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독해력과 사고력이 되는 친구들이 이 등수로 가서 국어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독해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독서를 많이 했었잖아요. 독서 많이 했죠? 네. 독서를 많이 했다고 해서 또 이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한번 계속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독해력,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국어 공부를 해야 되냐가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어요. 지금부터. 자, 일단 그걸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이 공부라는 거는 국영수 뭐 다 똑같은 겁니다. 수학 공부, 수학 성적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 수학, 아니 국어 선생님이 갑자기 수학 얘기를 하고 그래. 예. 수학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는데, 근데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이제 학원이나 뭐 인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수업을 듣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듣긴 해요. 근데 그 수업만 들으면 성적이 향상됩니까? 수업만 딱 듣고 앉아 있으면은 내 수학 성적이 막 올라가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걔는 천재입니다. 그렇죠? 예. 수업만으로는 절대 향상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수업을 듣고 와서 선생님이 이제 숙제나 문제풀이를 낼 거란 말이지. 그럼 얘가 집에 가서 이 문제풀이를 풀이 과정에 따라서 열심히 풀어낼 때, 이 끈질기게 이 풀이 과정을 쓰려고 할 때 얘의 수학 실력은 향상되는 겁니다. 만약 이 친구가 문제가 잘 안 풀려서 안 풀릴 때마다 그냥 해설지를 띡 봐. 그러면 실력이 향상되겠어요? 절대로 향상되지 않아요. 해설지를 볼 때는 그냥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되죠? 실제로 내가 적용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해설지를 보는 것은 그냥 인강이나 수업을 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실력이 되지 않아. 내 실력이 되려면 내가 끈질기게 이 풀이 과정에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예. 선생님이 이제 대치동의 어떤 그 초등학교 수학학원이 굉장히
많은 학부모들이 들어가려고 한다라 그래서 그 학원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학원은 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수학의 답을 알려주지 않는답니다. 답을 알려주지 않고 풀 때까지 집에 안 보낸대요. 초등학생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풀이 과정에 집착하게 만들고 내가 풀이 과정을 해결하게 만드는 거. 내가 나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문제. 내가 원래 해결하기 조금 내가 넘어서긴 좀 힘든 문제인데 내가 그거를 끊임없이 집착을 하고 물고 늘어져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내가 갖추게 되고 내가 한 단계 올라간다는 거예요. 결국 수학은 여기를 얼마나 내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에 따라서 내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선생님 뭐 다 아는 얘기를 뭐 뻔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이럴 수 있습니다. 뻔한 얘기를 내가 국어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그럼 이 방식을 그대로 국어에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학습이라는 건 다 똑같은 거지. 진리라는 건 통하는 거예요. 우리 국어에서 일단 수업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어 수업 들으면 성적 향상되나요? 아니, 수업만 들어서 나의 독해력과 사고력이 향상된다면은 나는 천재라니까. 그 애는 그냥 아무렇게나 공부해도 그냥 무조건 천재야. 그냥 서울대 가는 거예요. 예. 자, 수업만 듣는다고 향상될 수는 없어,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결국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집에서 문제를 풀면서 나의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국어도 똑같다는 거지. 문제를 풀 때 역시 뭐예요? 풀이 과정에 따라서 문제를 끊임없이 학습을 하면 내 실력이 향상된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의문이 듭니다. 국어의 풀이 과정? 국어의 풀이 과정이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국어에도 풀이 과정이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하는지 한번 보게요. 자, 우리가 국어는 이렇게 지문이 있습니다. 지문.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자, 우리가 국어에서 지문이 중요해요? 문제가 중요해요? 당연히 지문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 지문을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게 국어입니다. 그게 시든 소설이든 뭐든 간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문을 읽을 때 이 지문의 주제 그리고 여기에 쓰인 개념들 이 개념이라는 건 결국 주제를 드러내주기 위한 장치고요. 그 여기서 이 문제들은 이 지문을 잘 이해했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럼 이 선택지 하나하나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려면은 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독해 사고력이 필요해요. 따라서 각 선택지의 근거를 아주 정확하게 마치 수학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처럼 상당히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지 문제가 정확하게 풀리는 거예요. 자, 이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 이게 바로 풀이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국어의 풀이 과정이에요. 예. 보통 하나의 지문에 문제 5문제가 세트로 구성돼요. 국어는. 그러니까 한 지문에 5문제가 한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학원의 선생님들 또는 저도 예전에 수업할 때 이 한 지문과 5문제를 칠판에서 학생들한테 해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체적으로 1시간입니다. 1시간 동안 보통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주제는 뭐야? 개념은 이런 거야. 각각의 근거는 이런 것이야 라고 쭉 수업을 하죠. 그럼 우리 학생들도 선생님이 한 것처럼 집에 가서 똑같이 풀이 과정에 따라서 학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수학의 선생님이 수업하듯이 내가 그대로 문제를 풀어보듯이 예? 우리 학생들도 선생님이 한 것처럼 그대로 문제를 풀면 된다. 아주 심플하네. 그럼 여기서 우리 애들이 어떻게 문제를 집에 가서 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집에 가서 선생님이 숙제로 이제 내줍니다. 문제를. 자, 똑같이 너도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가 문제냐? 일단 우리 아이들은요. 대체적으로 원어민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네이티브 스피커들입니다. 국내에서 최소한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한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사용하는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제일 잘하는 애들이 바로 우리 애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애들은 감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입니다. 감이 굉장히 뛰어나.
그래서 우리 애들은 지문을 편안하게 읽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고정이 아니라면은. 그리고 부담 없이 그냥 선택지 3개를 이렇게 지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택지 2개 사이에서 이제 무한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 간혹 이 선택지 3개를 지우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 있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 저는 선택지 항상 2개에서 혼동돼요. 마치 본인이 2개로 선택지를 압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 근데요, 원어민들은요, 다 2개에서 혼동됩니다. 원어민들은 다 선택지 3개 지워요. 예. 혹은 선택지 3개 사이에서 혼동하는 학생이 있다면은, 걔는 외국인입니다. 걔는 분명 3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모든 애들이 그냥 선택지 2개에서 혼동되는 거야. 이러다가 4번을 답을 체크하는데 내가 확신이 어차피 없거든. 그러니까 덜덜 떨면서 체크를 하는 거야. 어차피 확신이 없어요. 뭔지 답은 내가 잘 몰라. 그 상황에서 끝나기 5분 전에 다시 이 문제를 보니까 왠지 4번이 아닌 것 같아. 어차피 확신이 없기 때문이지. 그래서 2번으로 바꿔요. 이렇게 답을. 그래서 이 문제는 틀려. 그럼 얘한테 이 문제는 뭐냐? 실수가 됩니다. 교육학생이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 선생님, 저 원래 이 문제 원래 맞았어요. 분명히 틀렸는데 원래 맞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니, 틀린 문제를 어떻게 원래 맞아요? 이상하죠? 예, 원래 맞았대 자기가. 원어민들은 2개에서 어차피 하나 찍는 거야. 50%의 확률로. 예. 근데 이게 그나마도 바꿔서 틀리면 그나마 다행이거든요. 바꿔서 맞는 게 최악입니다. 바꿔서 맞는 게 최악이에요. 예. 이 애들은요, 맞으면 그냥 휙 넘어갑니다. 맞으면 얘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가 왜 이걸 맞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바로 수학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많이 풀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답이 1.54321 요렇게 답이 나왔어. 그러니까 정답을 봤더니 정답도 1.54321이야. 아니 이 정도의 정답이 딱 맞았으면 사실 풀이 과정은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이 문제 맞은 거야. 그럼 얘는 이걸 동그라미를 촥 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국어도 동그라미를 촥 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학은 이걸 맞았으면은 이 풀이 과정도 다 맞은 거야. 근데 국어는 이게 맞았으면은 풀이 과정도 다 맞은 겁니까, 이게? 이게 풀이 과정은 지금 다 맞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요거 그 한 지문에 문제 5개 딸린 거를 푸는데 몇 분 걸리는지 아십니까, 집에서? 바로 5분 걸립니다. 한 지문에 5개 딸린 거 5분 걸려요. 학원에서 학교의 선생님들이 5문제 해설해 주는데 1시간이 걸리는데 이 애는 집에서 5분이면 이 5문제를 풀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1시간 걸려서 해설하는 걸 선생님은? 얘는 왜 집에 가서 5분 만에 풀지? 이상하죠? 예. 50문제를 숙제로 내준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50문제 숙제 내준다? 그럼 얘는 학원 가기 2시간 전에 숙제를 꺼내서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3번 같은데, 2번 같은데, 1번 같은데, 4번 같은데, 3번 같은데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5분 동안 이렇게 얘가 풀었습니다. 이게 공부예요? 이게 지금 공부입니까, 이게? 이거 공부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게 공부야, 이거? 이걸 공부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풀이 과정은 이게 풀이 과정인데 선생님이 학원이나 학교에서 한 요 풀이 과정을 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공부를 맨날 하니 실력이 향상될 턱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건 절대 실력이 향상되지 않아요. 여기서 작은 결론 하나 내드릴게요. 국어에서요. 문제를 푼다라는 거 5문제를 5분 동안 푸는 요 행위 요거는요. 전혀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국어에서 문제 푸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수학에서 문제를 푼다는 것은 내가 풀이 과정을 완벽하게 쓴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 수학의 문제를 푸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고등학교 가면 많이 합니다. 모의고사 풀이 45문제짜리 이게 얼마나 무의미한 거냐. 학원 오기 2시간 전에 3번 같은데 4번 같은데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옆에서 모의고사 푸는 거 보고 있으면 아주 가관입니다. 답만 체크하고 앉아있어. 그게 공부예요? 수학에서 모의고사 푸는 거 한번 보세요. 수학에서 모의고사 푸는 거. 그 빈 공간에 깨알같이 풀이 과정을 다 씁니다. 깨알같이 풀이 과정을 써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야, 수학은. 근데 국어는 이렇게 풀어, 이렇게. 이런 실력이 절대로 향상되지 않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결국은 풀이 과정에 따라 학습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자료를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 학생들의 일반적인 국어 학습 상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EBS 교육방송에서 강의를 했었고,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에서도 강의를 했었고, 또 재종반에서도 제가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제 원장 직강반이었죠. 우리 원장 직강반은 고3 애들 중에서도 거의 최상위권 아이들이 다녔어요. 예. 그런 애들 놓고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보통 아이들이 제가 문제를 이렇게 내주면 이렇게 풀어옵니다. 5번 동그라미 끝. 요게 다예요. 요렇게 풀어옵니다. 예. 요거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세트 푸는데 5분이면 풀어요. 예. 50문제라고 해봐야 뭐 1시간이면 풉니다. 예. 요렇게 해서 오는 거야, 전교권 아이들이. 그러면은, 제가 애들을 자습을 시키고, 그 학생을 이제 하나 불러요. 그래서 앞에 앉혀놓고, 물어봅니다. 자, 너 이거 다 맞았구나? 네.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작품 시 있잖아. 요 시의 주제는 뭐니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 고3 전교권 학생이 내 이 시는 주제는 뭐예요? 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감으로 가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요, 답을 맞추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왜? 수학에서 답을 맞췄다는 것은 결국 풀이 과정을 다 맞았다는 걸 의미하니까. 그러니까 국어도 그냥 답이 맞았으면은 자기가 다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주제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문제 유형이 뭔지 물어봅니다. 문제 유형은 뭐니? 이 문제는 뭘 물어봤어?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가 뭐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지금 표현법을 물어본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표현법을 물어봤어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심각하면 어떤 아이들은 전교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학생은 문제 유형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두 가지인 거죠.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중학생도 아니고. 예. 그러면 답이 5번이면은 5번이 왜 답인지 한번 설명해봐라. 역시 설명을 못해요. 그리고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니? 물어봤을 때 역시 대답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마지막에 질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제는 뭐니? 문제 유형은 뭐니? 왜 5번이 답이라고 생각하니?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니? 라는 이 네 가지 질문이 바로 풀이 과정이에요. 우리는 단순하게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풀이 과정에 대답할 수 있어야지 정확하게 풀고 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이 이렇게 그냥 풀고 있으니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만든 책이 바로 국풀 교재거든요. 그걸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자, 이 국풀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일종의 공부하는 방식이니까 이 책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구나를 이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자, 우리 책을 한번 예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례에서 맨 위에 1번에 이제 개념이 되어 있고 2번이 이제 적용을 하는 개념과 적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예.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합니다. 이거 개념을.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개념을 배우는 거지. 개념을 적용하면서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3번 국풀 학습이라는 게 이제 우리 그 학원의 숙제입니다. 채용은 국어 전문학원의 이제 숙제인데 이 숙제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주일에 3시간 동안 이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성적은 오르지 않는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걔가 주일에 3시간에서 오르면 걔는 천재입니다. 예. 근데 집에 가서 또 문제를 이런 식으로 또 풀기 때문에 선생님이 1시간 설명한 걸 5분 만에 답만 찍고 오니까 또 실력은 향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풀 학습이라는 것이 이제 숙제고 저는 이제 자습, 혼자 하는 자기주도 학습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수업만 본다고 형성적이 향상되겠어?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EBS의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들으면 됩니다. 최고의 강의 아니에요? 예, 그거 들으면 돼요. 그러면 개념의 나비효과 10,000번 한번 들어보세요. 성적이 오르나. 절대로 향상되지 않아요. 독해력 사고력이라는 건 그렇게 향상되는 게 아닙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향상이 되는 거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인데 유튜브에서 박태환의 수영 동영상을 1000번 봤어. 그리고 발이 닿지 않는 수영장에 내가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빠져 죽었습니다. 네, 우리가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 그게 내게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 거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풀학습은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매일매일 쪼개서 공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히 1일차는 앞에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게 되어 있고 중요한 거는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가 중요해요.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는 뭐냐면은 앞에서 배운 개념을 새로운 문제에 적용하는 겁니다. 새로운 문제. 내가 처음 본 문제에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본 문제에 적용하면서 내 실력은 향상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 2일차 우리 문법으로 한번 가보면은 요렇게 이제 문법 문제가 5문제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맨 위에 이제 박스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한 시간 8분 40초 동안 5문제를 풀란 얘기지.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풀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5문제를 이제 우리 그 학생이 어차피 수업 시간에서 개념은 배웠으니까 집중을 해가지고 막 푸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있죠. 자, 집중. 반드시 다 맞힌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막 풀었어요. 열심히. 예. 풀었더니 10분 걸렸어. 아까 분명히 8분 40초 동안 풀라고 했는데 10분 걸렸어. 괜찮아요. 10분 쓰면 됩니다. 예, 10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숙제를 한 날짜를 써. 왜? 국어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그 다 풀고 나서 여기 끝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빠른 정답 81페이지 채점해라. 맞았다고 아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채점을 82페이지 가서 봤더니 빠른 정답이 이렇게 돼 있어서 딱 보고 채점을 했어요. 채점을 했더니 어떻게 되냐. 얘가 다 맞은 거예요. 다 맞았어, 이렇게. 다 맞았어요, 이렇게. 올 맞았어, 올. 예. 그 뒤에 5번도 맞았어. 예. 우리 애들이 동그라미 크게 치더라고, 요즘에는. 동그라미를. 기분이 되게 좋은가 봐요. 예, 예. 그래서 요렇게 동그라미를 칩니다. 다 맞았네. 예. 그러면 다 맞았으니까 어떻게 하냐? 제출합니다. 다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래, 학원에 가서 제출해요. 예, 숙제라고. 다 했다고. 예. 이게 공부예요? 이게 공부한 거예요, 지금? 얘 이거 5문제 지금 몇 분 동안 풀었습니까? 10분 동안 풀었죠. 이 10분 동안 푼 거 이거 지금 이게 공부입니까? 이게 다 맞았으니까 얘 이거 마스터한 거예요? 이거 정말 공부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예. 이건 공부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요, 다 찍은 거예요. 예. 자, 요렇게 다 맞은 거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맞든 틀리든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 저는 풀이 과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 자, 다 맞았어. 그러면 우리 국풀 교재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5문제를 풀었죠. 그러면은 그 뒷장을 넘어가면은 다시 이런 지문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앞에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앞에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 근거를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선택지의 근거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문제를 풀었고 답도 내가 뭔지 알아. 그러니까 근거를 쓸 수 있을 것 같죠. 여기 문제 하나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근거를 내가 쓸 수 있을 것 같죠? 여기서 학생들은 굉장히 신비한 경험을 하게 돼요. 뭐냐면은 내가 분명히 앞에 문제를 다 맞았거든요. 근데 그 문제의 근거를 써보라고 했더니 하나도 못 쓰는 겁니다.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하게 돼요.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찍은 거죠. 감으로 가는 거죠. 그게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풀어졌는지는 내가 대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주 신비한 경험이죠.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그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수학에서 그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예? 답이 1.54321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답이. 그렇죠? 근데 내가 풀이 과정은 못 써. 어떻게 신비한 거 아닙니까? 예.
국어는 앞에 걸 다 맞았는데 그 뒤에 걸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이렇게 다 채워 넣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게 바로 풀이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풀이 과정.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문제를 푸는 거는 10분이면 풀어요. 그 푸는 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풀이 과정이에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에 나온 이런 내용들을 내가 근거를 다 쓰는 거. 우리 책에, 구풀책에 있는 거. 요게 바로 풀이 과정인데 이 풀이 과정이 얘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수학과 똑같습니다. 문제를 푸는 것은 실력을 향상시키지 않습니다. 풀이 과정이 향상시켜요. 얘가 이 5문제의 풀이 과정을 다 쓰는데 굉장히 국어 실력이 뛰어난 학생이라면 15분 정도가 걸릴 겁니다. 15분이면 다 쓸 거예요. 예, 정확하게. 걔는 국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입니다. 문제 분석 능력, 선택지의 근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찾아낼 수 있는 사고력을 가진 아이예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거를 자기가 작성하려고 하면은 거의 뭐 50분 정도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5문제 근거 쓰는데 50분 걸리는 거야. 예. 그런데요, 실력은 여기서 향상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지문과 씨름을 하면서, 그 문제와 씨름하면서 그 지문의 근거를 내가 스스로 쓰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나의 실력은 향상되는 겁니다. 수학하고 똑같은 거예요. 풀이 과정을 쓰려고 노력하는 데서 내 실력이 향상되는 거지. 예? 문제를 푸는 데서는 향상이 될 수가 없어. 내 독해력과 사고력이. 이게 바로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가는 건 없어요. 여기에 집착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에 이걸 스스로 제시하는데 노력을 해야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하다 보면은 얘가 이제 근거나 주제를 빨리 파악하게 됩니다. 따라서 15분 시간이 단축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시간이 오래 국어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애들은 늦게 읽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속독이 필요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제가 속독하고는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들은 다 잘 읽습니다. 우리들은 원어민이에요. 유창이에요. 아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이. 예. 근데 이해하는 정도가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글과 자꾸 글을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독해력과 사고력을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내가 조금 풀기 어려운 고난도의 수준의 수학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면서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향상되듯이 국어도 내가 지문의 근거와 개념과 주제를 하나하나 끌어내면서 나의 실력을 자꾸 향상했을 때 내 독해력과 사고력이 향상되고 내가 향상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풀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 이 풀이 과정에 반드시 집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이 풀이 과정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고3 애들 얘기를 조금 해주면은 고3은 이제 수능이 이제 중요한데, 그렇죠? 근데 이 고3이 되면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수능 기출 문제를 10번 이상 풀어야 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7회독 프로그램, 8회독 프로그램, 10회독 프로그램 굉장히 많고요. 또 대치동의 어떤 유명한 그 스타 강사, 그 사람이 하는 인강을 제가 뭐 우연히 봤더니 그 사람은 수능 기출 문제를 17번 풀라고 하더라고. 17번 풀래요. 그럼 우리 고3 애들이 이제 고3 돼서 이런 말을 딱 들으면서 수능 기출을 본격적으로 이제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3 아이가 2번째 수능 기출 문제를 풀 때 보통 저를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선생님, 제가 기출문제 10번 풀려고 하는데요. 지금 2번째 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뭔데? 답이 다 기억나요. 문제를 딱 보면요. 3번, 2번, 1번, 2번. 답이 다 기억나요. 못 풀겠어요. 저 앞으로 8번 더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요? 울상이 돼서 찾아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너 답이 다 기억나? 그래서 국어 문제를 못 풀겠어? 네. 그러면 답 체크하고 풀어. 너 이제부터 답 체크하고 풀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답이 중요합니까?
답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 수학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 문제를 보자마자 이 문제 답은 1.5431이어서 기억이 났어요. 그럼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문제 풀이 과정 써봐야 됩니까? 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그 지문의 주제, 개념, 그리고 선택지의 근거가 중요합니까? 내가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걸 대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스타 강사나 많은 선생님들이 바보예요? 두세 번 풀면 답 기억나는 거 누가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근데 왜 10번 넘게 풀라고 하죠? 답을 체크하라고 풀라는 게 답 암기해서 찍으라고 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수능 기출 문제를 풀이 과정을 이해할 때까지 계속 풀라는 겁니다. 풀이 과정을 이해할 때까지 10번 정도 풀면은 이 풀이 과정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0번 풀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저는 10번 풀라는 게 아니고 분석을 하란 말이에요. 풀고 나서 채점을 하고 빨리 풀고 채점한 다음에 분석을 하는 거예요. 빨리 풀고 채점한 다음에 분석. 그러면서 내 실력을 향상시키라는 겁니다. 푸는 건 빨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면서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풀고 채점한 이후에 분석을 하는 거죠. 채점을 한 이후에 답을 안 이후에 왜 이게 답인지 주제와 개념과 근거를 파악하라는 얘기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결국 풀이 과정에 집착을 하면은 실력은 반드시 향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자료를 조금 더 한번 보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시를 한번 보면은 현대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제한 시간 동안 이제 한 3문제를 풀어요. 그럼 우리 애들이 다 맞아요. 이거 맞아. 그래. 근데 맞으면 뭐합니까? 맞으면 아는 거예요. 이거 5분 동안 풀어가지고 맞으면 기분 좋아요? 네. 풀고 나서 뭡니까? 자, 역시 분석이야. 시가 있지 않습니까? 시. 그럼 뭐야? 분석을 해야죠. 상황, 정서, 주제를 내가 스스로 끄집어내보고 파악해 봐야죠. 여기 1번 문제 있습니다. 1번 문제 확대를 해보면은 각 선택지가 가나에서 어디가 옳고 그른지 또 각각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하게 이렇게 우리 국풀교재는 짜여져 있습니다. 왜?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이걸 하면 좋은데 스스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 짜여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요런 거를 여기에 집착을 해야 돼. 여기에. 단지 이 문제를 아까 푸는데 요거는 공부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거 푸는 행위는 공부하기 위한 준비라는 거고요. 우리 학생들은 여기에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돼. 그래야 내 실력이 향상됩니다. 이게 바로 국어의 풀이 과정 국풀입니다. 제가 수업한 많은 예전에 서울대를 갔던 그 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은요. 일반적인 문제를 풀 때도 이런 국풀 틀이 없어도요. 국풀 틀이 없어도 자기의 사고 과정 옆에 다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답은 이거기 때문에 내가 이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면서 자기의 사고 과정을 수정을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사고 과정을 수정하고 또 지문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면서 자기의 독해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내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는 풀어내야 결국 상대평가에서 1, 2등급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러려면 우리는 제대로 우리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원어민이라는 이유로 단순히 그냥 문제풀이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국어의 풀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끊임없이 집착을 해야 내 실력이 향상됩니다. 우리가 고3 학생들이 고3이 돼가지고 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맨날 문제만 푸는 애들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매일 모의고사 하나씩 푸는 애들이 있습니다. 걔가 모의고사를 하나씩 푸는 거는 굉장히 열정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거는요. 절대 실력이 향상되지 않아요. 예. 그 문제만 푸는 게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어 모의고사 푸는 거는요. 편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쉽게 공부하는 거예요. 걔가 아주 편한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공부에서. 그보다는 풀이 과정을 끈질기게 노력하는 과정. 그걸 해야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수능을 망쳐서 재수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 비문학 지문 요약하기 같은 거 막 합니다. 그 비문학 지문 요약 하나하나 하는 거 그거 뭐 중학교 때 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재수하면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요약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약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문제 풀이로는 절대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이 국어 풀이 과정이라는 방식에 집착을 하면서 내가 이 풀이 과정 스스로 제시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실력은 100% 향상됩니다. 이 국어 풀이 과정, 국풀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항상 국어는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이거 머릿속에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국어 실력은 반드시 향상될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